안녕하십니까. 정치부 기자 경력 30년, 이것을 미천으로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치부 기자 30년을 하면서 여러가지 취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참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옥중 정치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취재는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 옥중 정치 세 번째 시리즈인데, 제가 오늘까지 내린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가 뭐냐면은, 총선이 다가오니까는 내년 총선에서 이 보수 우파의 큰 어른으로 이 총선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도 살리고 스스로 명예회복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만나본 과거 친박계 중진위원들, 또 참모들, 그 취재 결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이거는 우리 공화당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 매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박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 공화당에 쏠리는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개인 한풀에 그칩니다. 개인 한풀에 그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그 보수 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표가 갈라지면서 보수 분열만 가져옵니다. 우리 그 공화당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이 연대를 하는 그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이 연대를 하려면은 뭐 합당이 가장 좋죠. 그냥 합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합치게 되면은 또 그 바른정당과의 공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른정당은 뭐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여건상 안 되면은 총선에서 연합 공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같은 지역구에 한국당이 따로 후보를 내고 우리 공화당이 따로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하면 표가 분열되죠. 그렇지 않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한 명의 후보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합당을 하든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교안 대표, 유영하 변호사가 전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교안 대표에게, 그러니까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했죠. 만일 그렇다면은 한교안 대표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뭐 큰절 한번 하고, 이것은 제가 취재했던 한 친박계 중진의 이야기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뭐 사면이 돼서 나오든 아니면 옥중에 있던 큰절 한번 하고 제대로 보자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개인 감정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 대단합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는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분이 아니고 다른 또 밖으로 나가 있는 바른미래당 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당 안에 있어도 여전히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 칠적이라는 말이 있었죠. 탄핵 칠적. 뭐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정진석, 권성동, 이혜원, 하태경,
탄핵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해야 합니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한국당으로 복귀를 했죠. 반면에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의원은 아직도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해야지 총선에서 보수가 대동단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교안 그 대표, 제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사과를 하려면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공화당의 힘이 커야 됩니다. 지금처럼 현역 의원 2명, 뭐 조은진, 홍문종, 그리고 나머지 총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이삭좋게 하고 이래 가지고는 한교안 대표로서는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이 무시 못할 정도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쪽이 뭐 연합공천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우리 공화당이 무시 못할 정도의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지 않지만 과거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핵심들이 또 수시로 모임을 갖고 그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취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는 용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게 급선무고, 그렇게 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과거 친박계 중진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근데 제가 취재 결과 실제로 몇 사람들이 지금 수시로 모임을 갖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한국당과 같이 하자, 이 논의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김태환, 서상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친박계 핵심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시로 모임을 갖고 진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어떤 결론을 갖겠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2008년에 공천 학살, 친박계가 친이기에 의해서 공천 학살을 당하고 나서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표가 살아서 돌아오라, 이 한마디 믿고 그 친박연대를 만들었죠.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14석을 얻는 저력을 발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재, 피닉제 이렇게 부르죠. 불사조를 의미하는 피닉스, 거기다가 이인재 합성은 피닉제라고 불릴 정도로 오뚜기 같은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난세를 바로잡으려면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호,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었죠. 뭘 낙마했지만은. 지난번 경남도지사 선거 때도 나갔다가 아깝게 졌습니다. 근데 김태호 전 의원은 대중성이 상당히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서상기, 국회에서 보기 드문 과학자입니다. 본인도 정치 재개의 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양, 2010년 총선 때 구미에서 공천, 그러니까 파행 공천의 희생양이 됐죠. 그때 이항구 공천위원장이 친이계를 치기 위해서 그 안에 친박계 안에서도 몇 사람을 시범적으로 내보내야 하니까는 그 시범 케이스로 김태한 전 의원이 선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옥중 정치가 성공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대로
우리 공화당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당과도 같이 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건다면 그것이 잘 성공을 하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은 보수 우파가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도약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해서 취재되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